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지금 전국의 곳곳이 태풍 쏠릭으로 인해서 비상체제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런 강한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이 지금 마비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출을 좀 삼가시고 외출하시더라도 꼭 비옷과 우산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이드는 늘 함께합니다. 오늘도 꿀팁들, 알짜 팁들 모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우한미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순서로 우한미 이사님께서 이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투자 팁 챙겨오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투자 팁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자라면, 이 고수의 투자자라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도 꼼꼼하게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 한국의 주택 점유 형태 분석과 국제 비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 샌프란시스코의 월세 가격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원룸 원거실 불량 원룸의 월세 가격이 425만 원이다. 네,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렇게 월세 가격이 다 300만 원대, 400만 원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현상의 원인이 바로 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고 이 미혼 비율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혼자 사니까 또 도심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30대들 미혼율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10명당 4명이 30대 중에서 미혼입니다. 그 정도로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서울에서 30대 인구가 10% 정도 줄었는데 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30대 인구가 한 7에서 8%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월세, 이 도심의 월세 상승률과 이제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또 세계 유일하게 이제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월세의 월세료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도심으로 몰리는 그런 젊은 인원들 때문에 월세 상승률 압박도 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주요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월세 가격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리고 또 이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또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비교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런 가구 형태가 또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월세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 세계 주요 도시 월세 비교를 해보면 샌프란시스코가 1위, 그리고 서울이 24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1인 가구 평균 그 월세를 보면 한국 돈으로는 236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236만 원 정도를 이제 236만 원 정도가 이제 월세로만 지출이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2위 같은 경우에는 뉴욕, 3위는 홍콩, 그리고 4위는 두바이가 차지를 했고요. 도쿄가 이제 15위, 그리고 서울이 1인 가구 평균 월세가 한 90만 원 정도로 2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그런 이제 큰 거액 돈을 이제 들이지 않고 대출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런 가정을 꾸린다고 가정했을 때
월 172만 원 정도가 이제 주거비로 이제 월세로만 쓰인다고 하고요.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연봉, 그 세금 다 제한, 그 세후 연봉을 생각해 보면은 한 8,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상당히 높은 월세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주요 도시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인 가구가,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그 한 달 월세로 쓰고 있는 그 평균입니다. 1위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인데요. 하나로 했을 때 한 240만 원 정도로 이제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겠고, 또 홍콩 또한 월세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LA나 그리고 시카고 그리고 도쿄도 그 뒤를 이어서 한 140만 원, 13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 9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뜨고 있는 이제 중국, 베이징하고 샹하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살짝 낮은 수준의 한 80만 원대로 그 1인 가구가 지불하는 월세, 이렇게 8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한 그 세후 가격을 보면 한 9천만 원 정도로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로 이제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홍콩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에도 한 5천만 원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천만 원 후반대, 네, 한 3,09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샹하이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연봉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월세 부분은 이제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아닌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월세를 지불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 45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 월세로 지출되는 돈 한 455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만 원 초중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A, 시카고는 한 260만 원 정도 볼 수 있겠고, 도쿄 같은 경우에도 한 220만 원. 그리고 특히나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월세, 그냥 보이는 220만 원의 월세보다도 더 고가의 그런 주거비가 든다. 그러니까 주차를 할 경우에는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만 원 정도로 가정을 꾸리려면,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려면 최소 1.5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정을 꾸리려면은 한 18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지출이 돼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샹하이랑 베이징도 한 17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월세, 처음에 이제 월세로 주거비를 감당하면서 가정을 꾸리려면은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연봉을 이제 보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9천만 원 정도면 425만 원 정도의 그런 월세를 지불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홍콩 한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한 9천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 원대면, 한 7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사이면은 가정을 꾸리면서 그리고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세후 연봉, 요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징과 샹하이도 우리나라보다 살짝 낮은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그 가구는 얼마나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1984만 가구인데요. 2015년에 비해서 지금 한 1.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가구들이 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즉 수도권에 전부 몰려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48.6%로 거의 반 정도가 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특이한 점은 1인 가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27.9%로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급격하게 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자분들이면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자가 보유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에는 도지역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이 수도권에서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수도권에서 전세와 월세 비중이 높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가구 원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 원수는 세대당 이제 몇 명의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2006년부터 17년도까지 이 가구 원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2012년도에는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3.15에서 2.56까지 지금 점점점 핵가족화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점유 형태도 한번 살펴보면요. 파랑색이 자가, 그리고 붉은색이 전세, 그리고 연두색이 월세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러한 자가 보유율이라든지 그리고 이 집의 이제 점유 형태 그리고 1인 가구의 변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나중에 이 투자하는데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주택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흐름을 알아보고 그리고 타이밍과 입지, 호재 살펴볼 것들이 참 많은데요.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한다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무료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부동산 과연 지금 사도 되나? 라는 주제로 8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지금 세미나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분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던 간에 자료 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말해주는 대로 움직인다면 실패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 자료를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을 바라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다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세미나 오셔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이 투자해야 할 시기인지,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의 수익률은 세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세금 부분도 절세할 수 있다면은 절세 방법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전화를 먼저 하셔갖고 예약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화하셔갖고 예약하시면 되겠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1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장소는 삼성동에서 열립니다. 네, 여러분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우아미 이사님께서 엄선해온 핫한 부동산 지역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다세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심역에서 도보 8분 거리고요. 2019년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오늘은 서초구, 그것도 양재동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강남. 지금 강남 쏠림 현상으로 강남 굉장히 많이 오름세를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남인데요. 이 강남 쪽에서도 살짝은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아주 큰 지역입니다. 이 양재동입니다. 이 강남에서 그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투자할 만한 지역이라는 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최소 투자금으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전세 활용하시면은
3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주택 사업자 활용하시면 굉장한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에 만족하는 물건입니다. 일단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 시가 6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세 혜택들이 있는데요. 세금 부분 잘 모르시고 다주택자 규제 무서워하면서 투자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이즈의 물건이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처음에 취득하는 세금부터인 취득세부터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유세와도 이제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매물이고 또 양도세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절세 효과가 톡톡한 그런 매물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개포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개포동의 재건축 이제 핫한 그런 재건축들이 옆에 있고 또 지하철도 지금은 없지만 향후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RNCG 특구라는 업무 시설이 대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요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남의 고가의 주택값보다는 다소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수요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입지이고요. 또 양재동 자체만으로도 이제 많은 대기업들, 연구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풍부하겠고 또 판교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수요. 서울로 오고 싶지만 직장이 판교이신 분들 양재동에 충분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건축 수요까지 해서 여러 가지 풍부한 수요들로 인해 공실 걱정 없다라는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지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요. 건물의 위치입니다. 이 양재대로하고 바로 이제 맞물려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양재 신일숲역에서 도보 8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쪽으로 이제 구룡산이 있고 또 앞쪽으로는 양재천이 있는데요. 강남이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양재천, 뒤쪽으로 산이 있는 그런 맑고 깨끗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으로는 정말 학교들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해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많은 학교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이 인근으로 해서는 KT 연구단지, LG 연구단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삼성 연구단지도 있는데요.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 그런 고용봉자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전월세 내익식이 아주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주 수요 한번 수요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은 이 강남의 수요들도 이 본 매물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이 위쪽에 이 테일한노와 이제 강남대로의 수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쪽으로는 전세 가격도 투룸으로 본다면은 한 3억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매가는 한 4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3억 4,500만 원이고 또 전세도 한 3억 1,0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남의 수요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포 재건축도 지금 이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뭐 여러 단지 합치면 8천 가구 정도가 이주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들로 인한 그 전월세 가격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양재우면 RNCG 특구가 바로 옆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공실 걱정이 없겠다. 그리고 또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 판교의 근무자들 양재 쪽에 많이 온다. 그래서 공실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재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네, 양재우면 RNCD 특구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양재우면 RNCD 특구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개발 사업입니다. 한 110만 평 정도의 아주 대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서울시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가 주관하는 초대형 그런 개발 사업으로서 이곳에 끊임없이 인구가 유입되는 사업입니다. 뭐 RNCD 특구라고 해서 R&D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한 1천 개의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주 인원만 해도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꾸준한 인구 유입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 있어서 본 매물의 지가 상승 굉장히 크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면서 20개의 특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것으로서 많은 인구가 몰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재동 그리고 특히 이제 개포동이나 양재동 이쪽 지역은
강남이지만 다소 저평가가 되어 있던 측면은 바로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례 과천선 지금 국가 시행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노선 확충에 따른 집가 상승도 아주 크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바로 앞쪽으로는 양재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5층 같은 경우에는 남양 쪽으로 구룡산이 보이는 그런 호실입니다. 이 산이 보이고 또 양재대로가 이제 가까이 있는 뻥 뚫린 개방감을 갖고 있는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조감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건물 그 이전에 지었던 이제 내부 이제 마감재인데요.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 풀옵션으로 진행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매 가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주택입니다. 매매 금액 3억 4,500만 원 되겠고요. 전세 보증금이 한 3,100만 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3,500만 원으로 강남에 투자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이 임대주택 사업자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절세 효과 톡톡히 볼 수 있고, 또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에게 매겨지는 그런 불이익들 피해갈 수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받으신다면은 3천에 한 120 정도 예상하고요. 월세 실투자금은 1억 6천만 원.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에 지금 다세주택 정보 알아봤는데요. 주요 정보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핫한 지역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다세주택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궁금증 참 많으시죠?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과연 지금 사도 되나? 라는 주제로 8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이사님 어떤 내용의 세미나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깜짝 놀랄 자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과연 그런가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부분들,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 저희가 많이 이제 자료들 분석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부동산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에 사야 되는지 어디를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절세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꼼꼼히 알아서 그런 부분 다 활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한 절세 부분도 꼼꼼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매주 토요일 1시에 삼성동에서 열리는데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예약 전화 주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투자 팁과 함께 절세 비법도 모두 챙겨가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